양자 컴퓨팅, 많이들 들어보셨죠? 미래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양자 컴퓨팅 혁명의 한가운데 있는 기업, 아이온큐입니다. 근데요, 이 회사를 두고 말들이 정말 많아요. 한쪽에선 혁신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선 거품이라고 하죠.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들썩이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1200%. 이게 뭐냐면요. 2025년 들어서 딱 10개월 만에 기록한 주가 상승률이에요.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치죠? 바로 이 폭발적인 성장세가 아이온큐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만든 겁니다. 지금부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볼게요. 먼저 아이온큐, 여기가 어떤 회사인지 기본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왜 열광하는지 그 긍정적인 이유들을 살펴볼 겁니다. 물론 반대편에서 왜 거품이라고 하는지 그 비관적인 시각도 당연히 봐야겠죠. 그 다음엔 실제 재무제표를 까보면서 숫자로 한번 팩트체크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엄청난 기대감과 냉정한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뭘 핵심적으로 봐야 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퀀텀 갬블. 아이온큐가 대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양자도약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그 정체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아이온큐는 2015년에 세워진 회사인데요. 얘네가 내세우는 핵심 기술이 뭐냐면 트랩드 이온 방식이에요. 말 그대로 이온을 덫처럼 딱 가두어서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로 쓰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엄청난 기술을 우리가 쓸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마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클라우드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누구나 양자 컴퓨터에 접속해서 써볼 수 있게 문턱을 확 낮춘 거죠. 아리아, 폴테 같은 시스템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특허도 벌써 1000개가 넘고요. 2021년에는 스펙 합병으로 주식시장에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회사의 어떤 점이 투자자들을 이렇게까지 열광하게 만드는 걸까요? 아이온큐가 진짜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긍정론, 그 근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긍정론의 핵심은 바로 이런 실질적인 성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백질 접힘구조 예측 같은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면서 기술력을 딱 증명했고요. 자신들이 세웠던 기술 목표치, AQ64 벤치마크라고 하는데 이것도 원래 계획보다 빨리 달성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크죠. 바로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이건 그냥 단순한 협력이 아니에요. 기술업계 거인이 니네 기술력 인정한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포춘이나 뉴스위크 같은 유력 매체에서도 주목할 만한 미래 기업으로 꼽혔으니 이 모멘텀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성공 스토리 이면에는 아주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동전의 뒷면을 볼 시간이죠. 아이온큐를 둘러싼 비관론, 즉 거품 논란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발언입니다. 2027년까지 엔비디아를 압도하겠다. 아이온큐 CEO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이 한마디가 시장을 그냥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아니, 지금 반도체 제국을 건설한 엔비디아를 압도하겠다니요. 많은 분석가들은 이걸 두고 현실성 없는 과대 광고다. 허풍이 너무 심하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비판했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바로 회사 내부에서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공동 창업자의 입에서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양자 컴퓨터는 제 노트북보다 성능이 약합니다. 5년 안에는 상업적으로 쓸 일 없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와, CEO의 저 엄청난 자신감과 기술을 직접 만든 공동 창업자의 이 냉정한 현실 인식, 이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잖아요. 회사의 방향성에 대한 시각차가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우려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제품의 안정성,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보세요. 2025년 8월부터는 시스템이 거의 매일 멈추는 다운타임이 시작됐고요. 9월에도 이 오프라인 문제가 계속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결정적으로 핵심 시스템인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는 10월 16일부터 11월 10일까지 무려 26일 동안이나 가동을 멈추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클라우드 접속이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화사한테는 이건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죠. 자, 기술적인 문제에다가 서로 엇갈리는 발언까지 나오니까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의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죠. SNS에서는 이 회사 자체가 그냥 농담거리다 이런 조롱까지 나오고요.
심지어 과거의 사기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수소 트럭 회사 니콜라의 창업자 트레버 밀턴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내부자들이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사실이에요. 이러니 펌프 앤 덤프, 그러니까 주가를 일부러 띄우고 팔아넘기려는 작전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거죠. 심지어 아이온큐가 발표한 성과라는 것들이 사실은 실제 양자 컴퓨터로 돌린 게 아니라 그냥 시뮬레이션 결과물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긍정론과 부정론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 감정적인 걸 다 빼고 객관적인 숫자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재무 데이터를 뜯어보면서 이 논쟁의 실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2분기 실적인데요. 이 표를 보면 아이온큐의 양면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먼저 매출을 보세요. 21% 넘게 성장했죠? 분명히 회사가 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아래 주당 순손실이에요. 손실폭이 무려 438%나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을 벌긴 버는데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돈을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전망도 비슷합니다. 올해 전체 매출 목표치가 8,500만 달러인데 예상되는 손실액은 1억 2천만 달러로 훨씬 더 큽니다. 이게 지금 아이온큐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숫자 429배. 이게 비관론자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아이온큐의 시가총액이 1년 매출의 무려 400배가 넘는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미래 기술의 가치를 현재로 당겨와서 계산한다고 해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의견도 완전히 갈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캔터 피츠제럴드 같은 투자은행은 여전히 매수 의견에 목표 주가도 60달러로 아주 높게 잡고 있어요. 미래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거죠. 반면에 시킹알파 같은 투자 분석 매체에서는 지금 가치는 명백한 과대평가고 다른 경쟁사들한테 기술적으로 뒤처질 위험도 크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최근에 아이온큐가 2조 원이 넘는 아주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어요. 보통 이런 건 엄청난 호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주가는 오히려 6.6%나 뚝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바로 지분 희석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새로운 주식을 잔뜩 찍어내서 판 거거든요. 그럼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 주식 한 주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시장은 바로 이걸 걱정한 겁니다. 당장 운영에 필요한 현금은 확보했지만 그 대가로 기존 주주들의 신뢰를 일부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아이온큐를 둘러싼 긍정론과 비관론, 그리고 실제 재무 데이터까지 모두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정보들은 단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엄청난 기대감과 냉정한 현실 사이에서 아이온큐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질문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아이온큐는 정말 컴퓨팅의 미래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위대한 선구자일까요? 아니면 그저 화려하게 부풀었다가 터져버릴 또 하나의 기술 거품, 그 경고 사례로 남게 될까요? 그 답은 오직 시간만이 알려주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여러 단서들이 여러분 각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